이 비디오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창이자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에 대한 찬사이며 인상적인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매혹적인 고고학적 발견의 모음집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머나먼 장소와 사물을 통해 시각적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탐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세요. 번호 1. 마야 신의 머리. 마야 옥수수 신의 잘린 머리가 2022년 5월 팔렌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스마친타 강 근처 현장에서 작업하던 국립인류학 및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팔렌케는 지금까지 발견된 마야 시대의 최고의 고대 건축물과 낮은 구호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가와 고고학자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잘린 머리는 치장벽토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작은 연못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야 문화 및 신앙 전문가들은 연못이 마야 지하세계의 입구를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는 우주가 하늘, 땅, 지하세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포털을 통해 세 영역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신체에서 강제로 절단된 머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이를 절단한 실제 크기의 조각상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절단된 머리로 생각하고 제작한 다음 삼각대에 장착한 후 동서 방향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군데스트로프 가마솥. 건디스트로프 가마솥은 2200년 동안 사용되는 그릇에 비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로마 철기 시대의 유물이며 유럽에서 발견된 그 시대의 은 세공품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 직경 68cm, 높이 43cm의 가마솥은 1891년 덴마크 건디스트러프 근처의 이탄 늪지에서 조각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조심스럽게 복원되어 현재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수도. 유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파는 은을 원하는 모양으로 밀어내기 위해 뒤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리퍼스 작업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작품을 작업한 고대 장인이 묘사된 다양한 인물의 눈을 위해 광범위한 금박과 상갑 유리를 추가했습니다. 건디스트러프 가마솥 스타일은 그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장인 정신의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대신 스레이션 또는 골리식 기원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기 위해 표면의 장면은 근동의 도상학과 켈트 신화 및 전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3번. 100개의 히스패닉 이전 사이트. 아래는 2023년 4월 볼리비아에서 발견되었으며 고대 안데스 숭배에 대해 조명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연구팀은 볼리비아 고원의 카랑가스 지역에서 스페인 정복 이전의 종교 유적지를 1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지역 재료를 사용하여 언덕 꼭대기에 지어진 동심원의 벽이 특징입니다. 1250년부터 1600년까지의 연대가 총 135개인 여러 개의 원이 관찰되었습니다. 원래 접시, 주전자, 그릇의 일부였던 도자기 조각이 풍부하다는 점을 보면 이 유적지가 의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우아카 권리가 잠재적으로 언덕 꼭대기에 원형 구조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직경 140m에 인접한 인클로저로 연결된 두 개의 동심원 벽을 특징으로 하는 크기와 복잡한 디자인으로 구별되는 웨이시리 나는 예외적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와시리에는 수천 개의 도자기 조각이 소장되어 있으며 중앙에 광장이 있습니다. 원형의 건축 양식은 잉카의 영향을 암시하여 흥미를 더했습니다. 연구팀은 안데스 산맥의 이 지역은 가혹하고 추운 기후로 인해 상대적으로 탐험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발견된 유적지는 안데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된 측면을 조명하면서
풍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4. 타이노 의식 좌석. 여기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스페인인이 도착하기 전에 카리브해에 존재했던 문화의 유물인 타이노 의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좌석은 네 발이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 유물의 경우 전문가들은 이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10세기 초에서 15세기 말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뿐입니다. 타이노 의식의 자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시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되었지만 보호를 위해 그곳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나무는 자메이카에서 나옵니다. 이런 조각좌의 정확한 명칭은 우도이며 우도는 카리브해 전역의 타이노 족장들의 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이노족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때까지 그들의 문명은 이미 7,000년 동안 존재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타이노 족장들은 의자에 앉아 환각제를 피웠다고 합니다. 의자에 부착된 그릇에는 코오바 씨앗의 흔적이 있어 이야기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번호. 오래된 나무 물건. 템플로 시장은 이미 수년에 걸쳐 우리에게 환상적인 고대 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때 아즈텍 도시 테노치티틀란에 있는 거대한 종교단지의 심장부는 현재 멕시코시티의 고고학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유적지를 발굴해 왔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6월에 그들은 종교 또는 의식제물로 현장에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2,500개 이상의 나무 물체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개체에는 설정된 패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형, 머리 장식, 가면, 주전자, 귀걸이 및 홀이 포함되며 모두 아마도 14세기에 사제들이 아즈텍인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템플로 마요르를 봉헌하는 수단으로 보관했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물건이 그렇게 좋은 상태로 수세기 동안 살아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들 유물의 경우 해당 지역의 높은 습도와 무산소, 토양 조건이 결합되어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번호 6. 토닌다이 코덱스. 사우노틀 코덱스. 사우노틀 코덱스로도 알려진 토닌다이 코덱스는 매우 잘 보존된 콜럼버스 이전 사본입니다. 아코디언처럼 접힌 이 미스텍 그림 문자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은 16개의 검증된 콜럼버스 이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수누탈이라는 이름은 1902년에 코덱스를 출판한 미국의 고고학자 젤리어 너톨과 그녀의 작업을 후원한 베러니스 소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창조 시기를 14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동물 가죽 47개를 병풍으로 접어서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10세기와 12세기 동안 오아사카의 여러 미스텍 지도자들의 업적과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자로 여겨지는 영주 8사슴 제규어 클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스페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코덱스는 살아남아 결국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보관되었습니다. 현재 이는 대형 박물관 소장품의 일부로 미스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번호 7. 고대 도시 아스글론의 수수께끼.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아스글론은 2013년 4월에 다시 한번 입증된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고고학자들에게 풍부한 사냥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고대 고고학자 팀이 현장에서 한 쌍의 주목할 만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 그들은 거대한 고대 포도주 틀과 교회의 작은 도자기,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두 유물 모두 5세기와 6세기 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인 압착기는 300평방피트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인상적이며 포도를 밟는 플랫폼, 프레싱 베드, 와인을 수집하기 위한 3개의 세라믹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종의 발견 중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더욱 희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도주 틀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천장에는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어 전문가들은 벽에 걸었거나 옷에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순간 그 안에 기름 등잔이 삽입되어 그것이 있던 건물의 벽에 십자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숫자 8. 헨리 8세의 왕실 책상,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에 위치한 헨리 8세, 헨리 방위의 책상은 튜더 왕조와 관련된 르네상스 취향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1525년 왕의 왕실 공방에서 제작한 책상은 튜더 왕조의 전형적인 복잡한 장식 모티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구에는 기독교 상징 외에도 독일 예술가 한즈 버그메어의 판화에서 영감을 받아 금성과 화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헨리 8세의 첫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의 문장도 새겨져 있습니다. 헨리는 캐서린과 이혼했지만 그녀를 처형하지는 않았으며 별거 후에도 책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에 대한 애정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세기에는 책상에도 변형이 가해졌는데 고리 모양의 손잡이와 공다리가 추가되어 제작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군주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튜더 왕조 시대의 화려함과 복잡함도 상징합니다. 번호 9. 대리석 욕조. 투르키예에는 너무 많은 고대 불가사의가 묻혀 있어 불법 발굴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밀수꾼들은 암시장에 팔려고 유물을 발굴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이러한 물건이 판매되기 전에 이를 가로채서 보존을 위해 회수하기도 합니다. 2022년 4월 카라카스 지역에서 복원된 2100년이 넘는 인상적인 대리석 욕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자 머리 부조로 장식된 이 욕조는 전체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르키예에서 독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게는 1톤이 넘고 길이는 1.2m가 조금 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부유한 사업가나 국가 행정관의 소유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고대의 역사는 아프로디시아스, 에프로디지어즈, 도시가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도시 아프로디시아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공중 목욕탕과 공용 목욕탕이 있었지만 이 욕조는 소유주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주택 내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를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에 전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 10. 샤자한의 와인잔. 17세기 무굴 황제 샤자한의 와인잔은 단순한 그릇 그 이상입니다. 무굴 예술의 걸작입니다. 백연옥을 조각한 이 작품은 양 모양의 손잡이와 연꽃과 아칸서스 잎을 모티브로 한받침대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기지의 비문에는 샤자한을 결합의 두 번째 군주로 선포하고 있으며 그를 무갈 가문의 후손인 강력한 통치자인 티무르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이 컵은 인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컵을 디자인한 예술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857년 인디언 반란 이후 찰스 세튼 거스리, 차얼즈 시턴 거스리, 대령이 획득한 이 컵은 현재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무굴 궁정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번호 11. 에디스 여왕과 놀라운 발견. 우리는 역사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뉴스를 계속합니다. 영국 왕족의 가장 오래된 유적이 독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손녀인 에디스 여왕은 영국의 초대왕인 에설스턴의 이복자매로서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의 에디스는 독일로 파견되어 작생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작센 공작은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1세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디트는 946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마그데부르크 대성당에 묻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유해는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색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과 1510년 날짜가 새겨진 낙관이었습니다. 관 속에서는 30에서 40세 여성의 비단으로 쌓인 유골이 발견됐다. 그의 출생지가 영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영국 왕족의 이전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의 탁월한 보존은 발견의 중요성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형제 에셀스텐의 무덤이 맘즈베리 애비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번호 12. 오래된 카드놀이. 1970년대 암스테르담의 한 골동품 상인은 15세기의 것으로 믿고 카드 한 벌을 2,8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이 편지가 1465년에서 1480년 사이에 네덜란드 남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트는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카드 덱입니다. 현대의 정장, 다이아몬드, 하트, 클럽, 스페이드. 과달리 이 카드에는 뿔, 올가미, 목줄, 개 목걸이 등의 상징이 있어 당시 부르고뉴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종이의 워터마크와 같은 주요 세부사항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딜런은 망치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14만 3천 달러에 판매하여 초기 투자 대비 인상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 시대의 가치뿐 아니라 15세기 문화와 예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번호 13. 중세 염주. 영국 제도의 노선벌랜드, 노어선버런드. 동쪽 해안 바로 옆에는 린디스판, 린디스파언 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해 왔으며 영국 고고학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작은 구슬은 생선뼈, 특히 연어뼈로 만들어집니다. 린디스판, 린디스파언은 한때 섬에 큰 수도원이 있었고 성직자가 아니거나 수도원과 관련된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섬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묻힌 묵주가 발견된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신부나 승려였습니다. 이 구슬은 약 1200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골의 목 주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목걸이로 착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연어가시는 척추뼈이기 때문에 중앙에 자연적으로 구멍이 있는데 쉽게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인위적으로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왜 섬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재료 대신 연어뼈를 선택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4. 켈스의 책, 콜룸바서, 복 오브 컬럼버, 나고도 알려진 켈스서, 더 복 오브 켈즈, 는 9세기에 라틴어로 쓰여진 복음서의 그림 사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의 가장 위대한 보물로 여기는 이 코덱스는 불가타 성서의 구절과 이전 버전의 성서를 결합한 것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골롬반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예와 섬 조명의 걸작으로 알려진 이 작품의 정교한 디자인은 교육적이라기보다 의례적 목적이 더 컸음을 암시하며 아마도 교회의 주요 제단에서 미사 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3명의 서기관이 쓴 이 책은 종교 예술을 사랑하는 학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매혹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5. 다와 유적지. 고대의 무역 연결. 오만에서는 2022년의 다워 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 지역의 고대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견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적지에는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평면도, 창고, 행정 건물, 구리 광석 가공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 은 장신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저 엘조아리 교수가 주도한 이번 발굴에서는 해골 유적, 현지 및 수입 도자기, 인더스 계곡 문명의 들소를 묘사한 독특한 인장이 찍힌 은반지가 포함된 무덤도 발굴되었습니다. 이 반지는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 문명 사이의 상업적, 문화적 연결을 증거합니다. 다워의 발견은 엘레네아어 문화의 행정적,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이전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고급 솔루션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발견은 선사시대 유라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강조하여 고대 문명을 형성한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